이탈리아 축구가 또다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유럽 예선에서 노르웨이에 1대4로 패배하며 자동 진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경기 초반 인터밀란의 에스포지토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후반에 노르웨이의 누사와 혼란에게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대승이 필요했던 이탈리아는 결국 플레이오프로 향하게 됐습니다. 월드컵 4회 우승 경력을 가진 이탈리아는 최근 2대회 연속 본선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플레이오프에서 강력한 상대들을 만나게 되어 본선 진출이 불투명합니다. 한편 노르웨이는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으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이탈리아 축구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팬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패하며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피파 랭킹 41위인 나이지리아는 모로코 프린스 물레이 압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경기에서 120분 연장전까지 1대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3대4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대륙간 PO 진출권을 콩고 민주공화국에 내주며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아프리카 강으로 떠올랐던 나이지리아는 이번 패배로 인해 위상이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콩고 민주공화국은 자이레라는 이름으로 출전했던 1974년 서독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의 한국 초연이 다가오며 퍼펫 예술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연습 현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숙련된 퍼펫티어들이 퍼펫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올리비에상과 드라마데스크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벵골 호랑이 리차드 파커를 포함한 동물 캐릭터들이 어떻게 구현될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퍼펫은 실제 동물의 골격과 움직임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되었으며 퍼펫티어들은 사실적이고 정교한 연기와 무브먼트를 통해 그들의 존재감을 현실화합니다. 한국 초연에서는 박재춘 등 9명이 뛰어난 퍼펫티어들이 참여하며 크리에이티브 팀에는 핀 콜드웰과 닉 반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연은 12월 2일 GS 아트센터에서 개막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양상추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는 전국 600여 개 매장에서 샐러드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됐으며 양상추 수급 상황에 따라 12월 중 판매 재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브웨이는 공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모두에서 샐러드 주문이 불가하며 일부 매장에서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양상추 사용량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 수급난이 심화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상 한파와 폭염으로 인해 채소 공급이 차질을 빚었고 이로 인해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양상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1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정량 제공이나 대체 채소 사용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에버랜드가 겨울 시즌을 맞아 새로운 굿즈를 선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포근한 베이글 위시 베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캐릭터는 에버랜드의 레니 앤 프렌즈 세계관 속에서 초콜릿 향기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북극곰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했고 21일에는 에버랜드 라시언 메모리엄 매장에서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엽니다. 인형, 파우치, 키링 등 총 23종의 한정판 굿즈가 준비되어 있어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윈터 에디션 과 고슴도치, 사막 여우 등 다양한 겨울 동물 굿즈도 함께 공개됩니다. 수제 초콜릿 브랜드 트리투바와 협업한 한정판 초콜릿 세트도 주목받고 있으며 에버랜드 공식 인스타그램에 실물 사진이 공개되자 이용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우대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독일 축구 대표팀이 1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독일은 슬로바키아와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A조 최종전에서 6대0으로 승리하며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경기 패배 후 녹슨 전차군단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 5연승을 기록하며 본선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월드컵 통산 4회 우승에 빛나는 독일은 이번 대회를 통해 1954년부터 이어온 본선 연속 진출 기록을 계속 이어갑니다. 한편 슬로바키아는 A조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본선 재도전을 노리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도 네이션스리그 성적을 바탕으로 PO 티켓을 따냈습니다. 네덜란드는 G조에서 무패 행진으로 본선행을 확정했으며 폴란드는 몰타를 꺾고 PO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월드컵에서는 유럽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본선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뮤지컬 데스노트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한국 프로덕션이 제작한 이 뮤지컬은 배우들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상연 중입니다. 이번 변화로 뉴라이터 역에는 규현이, L 역에는 레전드 캐스트 김성철이 합류했습니다. 규현은 지적이고 섬세한 표현력으로 복합적인 내면과 냉철한 지성을 지닌 라이터를 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성철은 이전 시즌에서 독보적인 L을 완성하며 관객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두 배우의 합류로 더욱 강렬하고 압도적인 무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뮤지컬 데스노트는 천재 고교생 라이토와 명탐정 L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을 그린 작품으로 내년 5월 10일까지 디큐브 링크아트 센터에서 공연됩니다.
김성철은 1월 6일, 규현은 1월 27일에 첫 무대를 선보입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추위로 목도리가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랜드의 패션 브랜드 미소는 지난 10월 한 달간 목도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목도리를 포함한 방한 잡화 전체 매출은 161% 늘어났습니다. 미소는 이번 겨울을 맞아 다양한 패턴과 형태의 목도리를 선보이며 벌키 체크와 삼각 니트 등으로 스타일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에이세컨즈, LF의 아떼 바네사 브루노 등 다른 패션 브랜드들도 경쟁적으로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목도리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발열 기능이 있는 히트텍 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내놓았으며 다음 달에는 카오스 협업 컬렉션에서 새로운 머플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목도리 스타일링 또한 화제를 모으고 있어 목도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내 주요 호텔들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안다즈 서울 강남은 8단 샌드 트리 케이크를 포함한 감각적인 3종의 케이크를 선보입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회전하는 오르골 쇼피스, 메리고라운드 멜로디를 포함해 12종의 페스티브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라즈베리 초콜릿 트리 케이크 등 5종의 디저트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는 화이트 트리와 다크 포레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건강을 고려한 글루텐 프리 케이크도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콘메드 서울과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역시 각기 다른 매력의 한정판 케이크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한 디저트로 소중한 시간을 더욱 빛내보세요. 최근 슬림 인테리어가 주목받으며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가전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욕실, 거실, 주방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슬림 가전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욕실에서는 83mm 두께의 룰루 슬리믹 비데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모델보다 46% 더 얇아졌지만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거실에서는 크기를 약 43% 줄인 소형 안마의자 비렉스 마인 플러스를 선보였는데요. 하체 특화 안마 시스템을 탑재해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강력한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주방에서는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가 눈에 띕니다. 가로 20cm의 초소형 크기로 기존 대비 약 28% 작아졌고 제빙과 위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슬림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고도의 기술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스코틀랜드가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19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햄턴파크에서 열린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스코틀랜드는 후반 추가 시간 2골을 터뜨리며 4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스코틀랜드는 조별리그 C조 최종전에서 덴마크를 제치고 조 1위로 올라서며 본선 직행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초반 스콧 맥토미니의 바이시클 킥으로 리드를 잡았으나 덴마크가 동점골을 넣으며 팽팽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티어런 티어니와 케니 맥닌이 연속 골을 넣으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 쾌거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최근 축구 대표팀 경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의 A매치 평가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대0으로 승리하며 가나와의 역대 전적을 4승 4패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않았고 팬들의 민심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파라과이전과 가나전 모두 관중이 저조하여 썰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들의 실망은 지난해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감독 하에 졸전을 펼치고 준결승에서 탈락한 이후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내부 논란이 있었으며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홍명보 감독이 재취임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지며 경기장의 관중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축구팬들은 축구협회와 대표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A매치 3연승을 기록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가 어떻게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힙합 프린세스와 스튜디오 춤의 만남이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엠넷 디지털 스튜디오 춤 채널은 지난 17일 언프리티 랩스타 힙합 프린세스 위 트랙 데이지 프로듀서 개코 퍼포먼스를 공개했으며 이는 고퀄리티 영상미와 뛰어난 퍼포먼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트랙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메인 프로듀서 개코의 지원 아래 완성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데뷔 문턱에서 겪은 좌절을 가사에 녹여내며 셀프 프로듀싱 역량을 보여주었고 특히 A팀의 퍼포먼스는 최고점을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팬들은 데뷔까지 가자, 우리 프린세스들, 퀸이 될 때까지 파이팅! 이라는 응원과 함께 글로벌 힙합 그룹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힙합 프린세스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엠넷에서 방영되며 일본에서는 유넥스트를 통해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모기지 금리가 6%대로 낮아졌지만 과거 초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은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홈디포는 주택 매매 감소로 월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으며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테드 데커 홈디포 CEO는 금리 하락에도 수요 회복이 더디다고 인정했습니다. 주택시장의 부진은 거래량 감소와 관련된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며 높은 금리와 가격 부담으로 인해 교체 수요가 억제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은 홈디포의 실적 회복이 단기간 내에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모닝스타는 모기지 금리가 6% 아래로 떨어져야 매출 모멘텀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유동성 및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주택시장 회복 여부를 가늠할 실제 거래량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한글과 디자인을 주제로 한 한글 실험 프로젝트 위 5번째 전시, 글, 자, 감, 각, 쓰기와 도구를 문화역서울 284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글쓰기와 도구에 집중하며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도구가 글쓰기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탐구합니다. SF 작가 김초엽의 짧은 소설, 사각의 탈출을 포함해 시각, 공예,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작품 139점이 소개됩니다. 특히 로봇과 AI가 결합된 작품, 기획향은 첨단 기술과 한글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이 전시는 내년 3월 22일까지 계속되며 관람객들에게 글자와 도구의 질감을 통해 사색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설명판과 묵점자책 등도 준비되어 있어 더욱 풍부한 관람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가 K-뷰티의 중심지로 주목하는 올리브영이 화제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 제시 린가드는 TV 예능에서 올리브영에서 쇼핑하며 피부 관리 모습을 공개했고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 등도 한국 방문 중 올리브영을 찾았습니다. 글로벌 패션 매거진 보그는 서울을 방문해 올리브영에 꼭 사야 할 K-뷰티 제품 7종을 선정했습니다. 메디힐의 마데카소 사이드 에센셜 마스크와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액 젤 클렌저, 그리고 조선미녀의 리리프선 등이 그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보그는 이 제품들이 가볍고 촉촉하며 가격이 저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K-뷰티는 트렌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며 한국에서 구매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 모든 제품은 영국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부가세 환급으로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는 빈 공간을 남겨두고 올리브영에 들를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제14차 상벌위원회를 통해 전북 타노스 코치에게 출장 정지 5경기와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타노스 코치가 K리그1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에 과도하게 항의하며 인종차별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제스처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타노스 코치는 이러한 행동이 심판에게 핸드볼 파울을 보지 않았느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그의 제스처가 국제적으로 인종차별적 의미로 통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전북 구단은 이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결정문을 검토한 후 재심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타노스 코치와 협의하여 추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룹 르세라핌이 도쿄돔에서 이틀간 약 8만 관객을 동원하며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들의 첫 월드투어 2025 르세라핌 투어 이지 크레이지 하드위 앙코르 콘서트로 한국, 일본 등 아시아와 북미 18개 도시를 순회한 끝에 개최되었습니다. 긴 러닝타임 동안 팬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도쿄돔을 가득 채웠으며 르세라핌은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신곡, 스파게티, 멤버 버전과 히트곡, 크레이지는 콘서트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멤버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절대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르세라핌은 이후 일본 최대 실내 음악 페스티벌인 카운트다운 재팬 25, 26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쿄돔 공연으로 그들의 공고한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일본 내 원톱 걸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며 AI 거품론을 일축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AI 생태계가 모든 산업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 570억 달러와 순이익 31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6%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I 인프라 투자 지속 가능성,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 등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전력과 토지 같은 물리적 제약이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며 차세대 에이전트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상승세를 보였으며 기술주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AI 거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샘이 침체된 국내 인테리어 시장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과 고객 경험 중심의 유통 채널 개편 덕분에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3분기 매출이 44% 증가했습니다. 한샘은 고급 소재와 설계 기술을 적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 리브랜딩을 단행한 프리미엄 키친 브랜드 키친방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샘의 플래그십 스토어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논현동에 개관한 플래그십 논현은 매장 개념을 재정의하며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고 상담 건수는 50% 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리뉴얼 오픈한 한샘 플래그십 부산센텀도 방문객과 매출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샘의 자회사인 도무스는 유럽 주요 가구 브랜드를 큐레이션하여 고급 가구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한샘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세련 LS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운영 전략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의 펀더멘탈을 방어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통해 한샘의 철학과 품질을 느낄 수 있도록 상품, 공간, 서비스 전반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붕어빵이 한국형 스트리트 푸드를 넘어 글로벌 베이커리 시장의 전략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베이커리 수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3억 8,35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붕어빵과 호빵 등 한국형 베이커리류가 이 성장세의 중심에 있다고 업계는 평가합니다. 냉동식품 기술의 발전과 한류 콘텐츠의 확산 덕분에 붕어빵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간편식 디저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미국 시장에 다양한 맛의 붕어빵을 출시하며 CJ 제일제당도 K-스트리트 푸드 육성 차원에서 붕어빵을 주요 제품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참붕어빵도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출액이 10배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류 콘텐츠가 붕어빵 확산에 기여했다고 분석합니다. 높은 물가 상황 속에서 저렴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대체 디저트로 자리 잡은 붕어빵은 SNS를 통해 더욱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품 다양화와 채널 확대, 가격 경쟁력 확보가 장기 성장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전직 올스타 가드 제프 티그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한 티그는 팀이 베테랑 선수들을 중심으로 당장 우승을 노리는 윈나우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시즌 초반 성적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 유망주들인 조나단 쿠민과 브랜딘 포지엠스키, 모제스 무디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티그는 이들이 스테픈 커리 이후 팀의 미래를 이끌 제목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현재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라우리 마카넨을 영입한다면 파이널 진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며 앤서니 데이비스의 트레이드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현재 골든스테이트는 9승 8패로 플레이인 토너먼트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커리와 그린의 마지막을 불태우기 위한 선택지가 주목됩니다. 제네시스가 프랑스 남부 폴 리카르 서킷에서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를 공개했습니다. GV60 마그마는 지난해 발표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개발된 첫 양산형 모델로 최대 토크 790Nm, 제로백 10.9초, 최고 속도 264km/h의 동력 성능을 자랑합니다. 제네시스는 이 모델을 통해 정제된 감성과 우수한 퍼포먼스를 결합한 럭셔리 고성능 비전을 발표하며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마그마 GT 콘셉트도 함께 선보여 향후 10년간 구축할 퍼포먼스 헤리티지를 예고했습니다. 현대차 대표 호세 무뉴스 사장은 제네시스는 글로벌 판매 100만 대를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했다며 마그마는 한국의 혁신과 글로벌 비전을 결합해 럭셔리 퍼포먼스 브랜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성태와 곽튜브가 위성 한우를 즐기며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11월 21일 방송된 전현무 계획3에서는 전현무, 곽튜브, 허성태, 조봉래가 위성의 한우 맛집을 찾았습니다. 전현무는 기가 막힌 한우집이라며 친구들을 이끌었고 이동 중 허성태에게 오징어 게임에서 체중을 늘린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허성태는 한 달 만에 17kg를 찌운 후 헌트 때문에 다시 감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우 풀코스를 즐기던 중 전현무는 허성태에게 멜로 연기에 대한 욕심을 물었고 허성태는 여매랑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과거 힘든 시절을 떠올리며 대리운전부터 택배, 상하차까지 다양한 일을 했던 경험담을 나누었고 곽튜브 역시 대사관 일을 그만두고 유튜버로서의 힘든 시작을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위스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브랜드 온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지난 11월 더현대 여의도와 잠실 롯데월드몰에 각각 매장을 오픈하며 한국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레베카 차이 에이펙 제네럴 매니저는 온이 혁신, 디자인, 지속 가능성이 한국 시장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은 클라우드 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퍼포먼스와 디자인을 결합한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원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패션 문화 엔터테인먼트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시장으로 온에게는 전략적 허브로서 중요합니다. 차이 매니저는 한국 시장 진출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한국 러닝 문화의 성장세와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을 통해 브랜드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온 런클럽을 통해 더 많은 러닝 이벤트를 개최하고 제품 경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벤큐 코리아가 12월 2m 거리에서 120인치 화면을 투사할 수 있는 가정용 프로젝터 2종을 국내 출시합니다. 이 제품들은 안드로이드 TV를 탑재해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 OTT 서비스와 유튜브를 외부 기기 없이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신제품은 전동 줌 렌즈를 내장한 TK705i와 자동 화면 조정 기능을 갖춘 TK705STI로 두 제품 모두 4K 해상도와 HDR10, 돌비비전 등의 콘텐츠 재생이 가능합니다. 특히 TK705i는 HDR 프로 기술로 명암비를 조절하고 4K 60Hz 화면 투사 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 TK705STI는 디지털 줌 방식으로 2.1m 거리에서 120인치 화면 투사가 가능합니다.
두 모델 모두 USB-C와 HDMI 2.1 입력을 지원하며 영상 투사와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가격은 TK705i가 정가 219만원에 예판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TK705STI는 정가 239만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